자,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보기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지금 보게 되면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일단 의문의 변동에는 교체, 축약, 첨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교체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교체. 음절의 끝소리 교체라는 건 뭐냐면 끝소리에서 받침이 있다는 얘기죠. 기억, 쌍기역이나 키역이 기역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에 시오, 쌍시오,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에 비읍이나 비읍, 피읍이 비읍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비음아, 비음아라는 건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으로 만나면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에 미음, 이응이 리을을 만나며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 기역, 비읍이 리을을 만나며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돼. 그 다음 유음어 같은 경우는 니은, 리을 또는 리을, 니은 이렇게 니은이 리을을 만나면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그 다음 구기음어는 디귿이나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첨가에는 니은 첨가가 있는데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야, 여, 요, 유로 시작이 되면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그 다음에 축약은 기역, 히읗이 만나면 키읔, 디귿, 히읗이 만나면 티읕, 비읍, 히읗이 만나면 피읕, 지읒, 히읗이 만나면 치읒으로 발음되는 걸 축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일단 알고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낱낱이 보게 되면 낱낱이 일단은 끝소리에서 낯은 디귿으로 발음. 그래서 난, 나, 치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거는 뭐가 나온다?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티읕이 치읒으로 됐으니까 요거는 구개음화. 자, 여기까지 알 것 같고요. 그 다음 디귿하고 뭐가 만났죠? 니은이 만났죠? 그러면 디귿하고 니은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니은으로 발음. 그래서 난, 나, 치 이렇게 되는 건 뭐다? 비음화. 그 다음 두 번째 넋두리 당연히 기역 시옷이 뭘로 발음됐다? 기역으로 저항군 단수나. 그 다음에 넋두리 된소리들 이런 게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 입학식 비읍하고 히읗이 만났어요. 그래서 피읍으로 되는 것 요거 축약. 그 다음에 입학식하고 된소리들 축약과 된소리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 첫여름 일단은 앞말에 끝소리가 자음으로 되고 뒷말 첫소리가 이야 요 요 중에서 니은이 됐죠. 그래서 일단 첫여름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럼 요건 뭐다? 니은청 이해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옷은 끝소리에서 뭘로 발음? 디귿으로 발음. 그래서 첫여름 이거 같은 거는 끝소리 규칙. 그 다음 디귿하고 뭐가 만났죠? 니은이 만나죠? 그러면 뭐가 된다? 첫여름 하고서 이렇게 되겠죠? 결국 요건 뭐다? 비음화. 자, 우리가 요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자, 이제 요걸 보면서 봅시다. 기역과 리을에서는 공통적으로 의문이 첨가되었다. 기역 보겠습니다. 의문 첨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 리을은요? 리을은 있네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의문이 첨가되었다.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뭐만 첨가되었다? 리을만 첨가됐고요. 그 다음 니은과 디귿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문의 변동은 탈락이다. 니은에서 탈락 있나요? 자음군 단순화 요거 탈락이고요. 디귿에선요 탈락이 없습니다. 디귿에선 탈락이 없죠.
탈락은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니은에서만 나타난다. 니은만 탈락이 나타나요. 따라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요 말이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선택지. 기억에서 발음된 치읓과 기억에서 발음된 치읓, 구개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디귿에서 발음된 피읍은 공통적으로 음운이 축약된 것이다. 음운이 축약되었다. 뭐만, 디귿만. 디귿만 축약입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음운이 축약되었다. 이게 잘못됐고요. 그 다음 기억에서 티읕이 니은으로 됐고요. 그 다음 리을에서 시옷이 니은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교체의 횟수는 같다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티읕이 니은으로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단은 뭐가 된다? 헛소리 규칙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다? 비음화가 된다. 따라서 기억은 2회. 그 다음 리을에서 시옷이 니은으로 되는 거, 시옷이 니은으로 되려면 일단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으로 되려면 또 하나 비음화. 따라서 마찬가지 니은도 2회. 음운 교체 횟수는 2개입니다. 그래서 2회입니다. 답이 4번. 그 다음 니은에서 기억 시옷이 기억으로 되는 거 자음군 단수나 탈락. 그 다음 시옷이 땅 시옷이 되는 거, 요거 된소리 되기 교체죠. 일어날 때 음문 변동 횟수는 다르다. 요게 잘못됐죠. 같습니다. 둘 다 몇 회? 1회. 그래서 답이 4번. 자,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보기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이거 복합어, 즉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깐 개념 보겠습니다. 자, 합성어라는 건 뭐냐면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합성어라 그래요. 즉 여기서 어근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품사에 해당하면 어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 비 둘 다 어근이죠. 왜? 겨울은 명사, 비도 명. 그 다음 노푸르다 마찬가지로 둘 다 어근입니다. 왜? 높 형용사, 푸르다 형용사. 이렇게 품사를 판단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근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맨발, 맨하고 발, 발이 뭐 명사, 따라서 발이 어근. 그럼 맨은 앞에 있으니까 접두사, 접사. 그 다음 꾀보 마찬가지로 꾀 명사, 그래서 어근. 보는 어근 뒤에 있기 때문에 접미사. 이렇게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개념 잠깐 알아두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보기.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거나 어근과 어근의 접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이러한 결합관계는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나기도 해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데서 일단은 합성어가 됐다가 다시 접사가 온대. 그럼 다시 파생어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데 다시 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접사가 결합되어 어근의 품사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킨대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군것질이라는 건 뭐냐면 군하고 것이 만난 거잖아요. 그럼 것은 명사. 그럼 어떤 게 어근? 얘가 어근. 그러면 군이라는 건 뭐다? 어근 앞에 있으니까 접사.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결국 어근 플러스 접사니까 일단 파생어. 됐나요? 거기에 다시 뭐가 붙었다? 질이 붙었다. 이건 다시 뭐가 된다? 어근 뒤에 있으니까는 접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어근의 품사는 명사잖아요. 그 군것질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접사가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해됐죠? 접사가 붙었다 하더라도 어근 명사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바느질 볼게요. 바느질이란 건 뭐냐면 바늘에다가 바늘 명사, 여기 어근이 되겠죠. 거기에 뭐가 붙었다? 질이라고 하는 접미사. 그래서 결국 뭐가 됐다? 바느질이라고 하는 명사. 그럼 요거는 파생어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 어근의 품사는 뭐다? 명사. 그런데 접미사가 붙었는데도 그대로 품사는 뭐다? 명사. 따라서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겹겹이. 자, 겹, 품사, 명사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세 겹으로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겹 뒤에 의로라고 하는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뭐 세 겹으로 된 책, 뭐 세 겹으로 된 종이, 세 겹으로 된 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얘가 어근. 이해됐나요? 그 다음 플러스, 다시 겹. 이것도 명사. 어근. 뭐 여기까지는 합성하겠죠? 거기다가 뭐가 되었다? 이가 되었다. 그럼 요건 뭐다? 접미사.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겹이라는 게 어근이 명사라는 건 알 것 같고요. 그럼 겹겹이는 품사가 뭘까요?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 요거 부사입니다. 이해됐나요? 따라서 어근 명사가 이라는 접미사를 만나 가지고서 겹겹이라는 부사가 된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다듬이, 다듬 어디서 왔을까요? 다듬다. 품사는 동사니까 어근. 거기에 뭐가 붙었다? 뭐가 붙었다? 이가 붙었다. 이는 뭐다? 접미사. 그럼 다듬이라는 건 뭘까요? 명사. 자, 그럼 4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니은은 니은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왜냐하면 접사가 결합돼서 동사 어근을 명사로 바꿨으니까. 이해됐죠? 그런데 뭘 충족하지 못하죠? 기억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근이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헛웃음. 헛 보겠습니다. 헛 당연히 접두사.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웃음은 명사. 그럼 뭐가 되죠? 어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헛웃음은 명사. 따라서 헛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어근, 품사, 명사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안 되죠. 물론 웃음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웃다, 동사, 어근. 거기에다 뭐가 붙었다? 음이 붙었다. 이건 접미사.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품사를 변화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보기 1은 사전하기, 사전 활용 학습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 미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박 명사래요. 명사니까 당연히 앞말에 띄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다 띄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밖에. 밖에라는 건 조사랍니다. 주로 체원에 붙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죠. 뭐 체원에 붙죠. 그죠? 명사, 대명사, 수사 얘네들한테 붙습니다. 밖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붙였어야 됩니다. 그 다음
뜻밖에에서 뜻밖, 요건 부사랍니다. 이해됐죠? 애는 조사니까 붙여 쓴 거. 뜻밖은 부사. 그러니까 앞말에 띄었어야 되죠. 따라서 뜻밖하고서 앞말에 이렇게 띄어쓰고요. 애는 조사니까 이렇게 붙여 쓴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추림박 복도는 시끌시끌했다. 볼게요. 1번. 기억은 보기 1에 1의 2의 의미로 쓰인 것이건 출입문 박, 지금 여기 보면 1의 1. 어떤 선이나 금을 넘어섰다. 뭐 이런 이게 출입문 밖이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1번 선택지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니은은 보기 1에 2가 사용되었으므로 며칠과 밖에를 붙였어야겠군 그랬습니다. 니은 볼게요. 며칠 밖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 붙였어야죠. 오케이, 조사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디귿은 보기일의 3이 사용되었으므로 의외로 라고 뜻밖에도 에서 얘는 보기일의 뜻밖 의외로 여기 써 있습니다. 의외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리을은 보기일의 1의 2 의미로 수하고 밖에를 띄었어야겠군 그랬잖아요. 그럼 리을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뭐뭐 수 밖에 라고 했을 때 추억이 많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즉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사기 때문에 얘는 붙였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미음은 보기 1에 1의 3의 용례로 추비할 수 있고 기대 밖의 선물 예상과 다르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쵸? 뭐 1의 3 용례로 추가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이거 잘못 봤어요. 지금 미음 보게 되면 기대 밖이잖아요. 뜻밖에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3에 대한 용례가 아니라 보기 1의 1. 즉 여기에서 예상 밖 할 때 요 밖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 1에 1-3의 용례로 추가할 수 있다. 요게 맞는 겁니다. 뜻밖에가 아니라 밖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은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헛문장과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은 있는데 겹문장에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다. 그 다음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음에 의해서 대등하게 혹은 종속적으로 결합된 문장을 말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이 나열, 대조 등의 관계, 나열, 대조의 의미가 있으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 다음 고, 지만 등의 연결음에 의해서 이어진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이 원인, 조건, 목적, 원인, 조건, 목적의 의미가 나타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가지며 아서, 면, 러 등의 연결음에 의해서 이어진답니다. 그 다음 한 문장이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다른 문장을 안고 있을 때 그것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아는 문장이 또 있대요.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성분처럼 가능한 문장을 안긴 문장, 우리가 흔히 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안긴 문장. 안긴 문장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명사절은 미음, 기 이런 게 붙어 있고요. 대개 주어, 목적어, 부사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 관형절은 니을, 리을, 는던 이런 것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체언을 꿉니다. 부사어처럼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 부사절은 이, 개, 도록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답니다.
그리고 절 전체가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서술절이라고 부른다. 알 거고요. 그 다음 다른 절과 특별한 표지가 붙지 않는다. 즉 이게 도로, 니은, 리을 든다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인용한 것을 인용절이라 하는데 직접 인용절에는 라고가 붙고요. 간접 인용절에는 고와 같은 조사가 붙어요. 이 고하고 라고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고하고 라고가 붙은 인용절은 문장 성분으로 다 부사어가 됩니다. 그 다음 한편 암기 문제의 한 요소가 아는 문장의 요소와 동일할 경우 생략될 수 있으며 결국 목적어가 생략된다거나 이런 생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암기 문장 안에 또 다른 암기 문장 즉 절 속에 절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중세국어의 문법 자료에서도 견문장이 확인된다. 이어진 문장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에서 결합되는데 현대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어미가 붙어 성립되기도 했다. 아는 문장의 경우 명사절은 음이나 그 다음 디, 기 이런 것들이 붙어 있고요. 관형절은 니은이나 시옷 그리고 부사절은 현대국어와 유사한 방식이라는 건 결국은 이, 개, 도로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는 얘기고요. 인용절이나 서술절은 조사나 어미와 같은 표지가 없대요. 자, 문제 볼게요.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잠깐 정리 볼게요. 자, 볼게요. 아는 문장의 종류,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런 것들이 있대요. 명사절, 절은 다른 말로 안긴 문장이라고도 그래요. 즉 미음, 기, 것이 붙어 있고요. 관형절은 니은, 리을, 든, 던이 붙어 있고요. 부사절은 이게, 아서, 도로 이런 게 있고요.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어 기능을 하고요. 인용절은 고, 라고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잘 다져진 음식은 아이가 먹기 알맞다. 잘 다져지다. 뭐가 음식이 이런 문장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다? 잘 다져진 하고서 뭐가 니은이 붙어 있다. 따라서 관형절. 그래서 관형어. 이해됐고요. 이해됐나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먹다 뭐를 음식을 누가 아이가 이렇게 되는 문장이 하나 더 보이죠?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기가 붙어 있다. 기가 붙어 있으면 무슨 절? 명사절. 그런 문장 성분은 뭐다? 에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부사격 조사입니다. 따라서 얘는 부사어. 자, 이렇게 두 개의 절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알았어요. 뭘 알았게요?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진 것을 알았죠. 이해됐죠? 그럼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그가 주어 사라졌다. 서술어.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이거 무슨 절? 명사절. 문장 성분은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있으니까 목적. 이해됐죠? 하나만 더 볼게요. 없어요. 뭐가? 소리가. 따라서 소리가 주어 없다 서술어.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이가 붙어 있다. 뭐다? 부사절.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으로 부사어. 자, 절 속의 절, 그 다음 디귿. 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조심하라고 보이십니까? 뭐다? 인용절. 요거 뭐 금방 찾을 수 있고요. 하나 더 찾으면
운동장을 달리다. 누가? 내가. 이런 얘기잖아요. 달리다에 뭐가 붙어있다? 는이 붙어있다. 그럼 무슨 절? 관형절. 그러면 관형어. 자, 보겠습니다.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명사절에, 자, 보겠습니다. 요거 약간 일단 생각해서 볼게요. 기억은 명사절에 조사가 붙어. 기억은 명사절 있나요? 오케이. 여기 있네. 명사절의 부사, 이 에라고 하는 게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럼 니은에는 그런 게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그 다음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이것도 잠깐 생략하고서 주어만 가지고 볼게요. 니은은 부사절이 사용되어. 니은에 부사절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뿌리가 없이 사라졌다 라고 하는 용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에는 부사절이 없지요. 따라서 맞는 말. 그 다음 디귿은 니은과 달리 일단 생략. 디귿은 다른 사람의 말을 말하는 사람의 표현을 바꾸야 인용절이 있다. 여기 고가 인용절을 나타내고 있는 표지지요. 그럼 니은에는 인용절이 없습니다. 맞는 말. 그 다음 기억과 디귿은 모두 체온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즉 관형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에도 보면 관형절 보게 되면 음식이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운동장을 달려, 누가, 내가, 나는 이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5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하나의 안긴 문장 안에 또 다른 안긴 문장이 안겨 있다. 니은, 자, 니은 보게 되면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요게 절인데 명사절, 그 안에 다시 부사절이 있죠. 보이십니까? 맞는 말. 근데 D 같은 경우는 볼게요. 운동장을 달리는 얘가 절입니다. 그쵸? 밑줄 그어줄게요. 그 다음 나에게 그가 발밑을 조심하라고, 발밑을 조심하라고 요거잖아요. 발밑을 조심하라고 따로따로죠. 안긴 문장 안에 또 다른 안긴 문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자, 그 다음 1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게요. 마을이 멀면 걸식하기 어렵다. 그 다음 이 동사는 나무가 좋으므로 내가 논이는 땅이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 현대어와 대응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택지. 자, 가히 걸식하디를 보니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절을 만들 때 D가 사용되었군.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명사절 찾아볼게요. 걸식하다. 하다에 뭐가 붙은 거죠? 기가 붙은 거죠. 그럼 걸식하는 건 누구? 생략되어 있어요. 뭐 홍길동이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이건 명사절. 이해됐나요? 그럼 문장 성분은 뭘까요? 어렵대. 뭐가? 걸식하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명사절이라는 건 알았죠. 왜냐하면 기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명사절입니다. 근데 중세국어에서 뭐가 붙어 있다? D가 붙어 있다. 따라서 1번 선택지 맞는 말. 그 다음 2번 나의 남기 둘세. 이 동사는 서술의 기능, 이 동사는 서술로서 기능하는 것을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서술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자, 현대 국어 보겠습니다. 남기되울세 이 부분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볼게요. 이 부분. 자, 이 동사는 어떻다? 나무가 좋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서술절. 나무가 좋다. 얘가 서술절입니다. 뭐가 나무가 좋아? 이 동사는 얘가 주어. 나무가 좋다가 서술절, 서술. 이해됐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되올세에서 여기가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요게 서술어. 얘가 서술어로서의 기능. 따라서 2번 선택지도 맞는다. 그 다음 3번. 다이코 듀코를 보게 되면 중세 국어에서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 때 고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군. 그러면 꽃 듀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이시죠? 그대로 이걸 어디로 가져가면 현대어플이 꽃이 좋고 요겁니다. 자, 그러면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라는 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이거 맞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이거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문장 내용이 뭐냐면 나열 대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도치가 가능해요. 도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중간을 잘라 가지고서 앞뒤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 즉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라는 거를 뒤집으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도 보게 되면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를 열매가 많고 꽃이 좋다 이렇게 해도 문장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근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원인, 조건, 뭐 되게 이러한 그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도치가 불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거 반을 이렇게 나누면 땅이 와서 비가 와서 땅이 질다. 이거 원인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얘는 도치할 수가 없어요. 즉 땅이 질어서 비가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도치가 불가능하죠.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히 마을이 멸면과 다이 불이 깊은을 보니 니은이부터 관형절이 되었군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마을이 멀면 써볼게요. 현대어로 마을이 멀다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 불이 깊은 뿌리가 깊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뿌리가 깊다에는 뭐가 붙은 것이다? 니은이 붙은 것이다. 따라서 이거 관형절. 그러면 마을이 멀다에는 뭐가 붙은 거다? 면이 붙은 거다. 이건 니은이 붙은 게 아니에요. 면이 붙은 거지. 따라서 얘는 그냥 어미입니다. 즉 주어 서술의 관계가 그냥 나타내는데 이거는 니은이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관형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즉 얘는 그냥 마을이 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따라서 관형절이 되었다 요 말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그러면 잠깐 이거 의미구조 살펴보면 자 볼게요. 마을이 멀면 거식하기 어렵다 라고 해가지고서 요거 반 나누면 뭐가 되게요? 걸식하기 어렵다 마을이 멸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원인 또는 조건 즉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해됐나요?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래서 이 앞부분을 앞절, 뒷부분은 뒷절이라고 해요. 이 뒷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명사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 5번 선택지. 나의 듀올세와 다의 밀세를 보니 현대 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해 주는 표지가 있군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흔히 듀올세 기본형 듀타입니다. 따라서 뭐가 사용된 거다? 현대 종속적으로 연결해 주는 표지 리을세. 리을세가 상기가 되죠. 왜냐하면 듀올세 그랬으니까 이거 잠깐 보게 되면 자, 달을 갖고 볼까요? 자, 볼게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꽃이 좋다라는 얘기니까 어떤 원인,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듀올세도 마찬가지. 조음으로 내가 논이는 땅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세라고 하는 어떤 표지가 사용되었고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